안녕하세요. 웅이 대장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성인도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AI 시대의 리더십 기계가 아닌 인간이 이끄는 법. 1.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다.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고 AI가 추천한 정보를 따라 소비하며 AI의 판단에 의존해 결정을 내린다. 이제 머리로만 뛰어난 사람은 더 이상 리더가 아니다. AI가 이미 인간의 계산, 분석, 기억력, 판단력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진짜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가? AI가 못하는 영역, 즉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방향을 제시하는 힘, 바로 거기에 리더십의 본질이 있다. 기술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인간의 통찰. AI는 정확한 답을 제시하지만 리더는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 기계는 최적의 길을 계산하지만 리더는 옳은 길을 결정한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지만 인간은 가치와 의미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리더십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다.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다. 리더는 어떻게 보다 왜를 묻는다. AI가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할 때 리더는 묻는다. 이 방법이 인간에게 옳은가? 이 한 문장이 리더와 AI를 구분짓는 경계선이다. 3. 리더십은 인간의 감정 언어로부터 시작된다. AI는 감정을 흉내낼 수 있지만 느낄 수는 없다. 리더는 그 빈자리를 채운다. 팀이 불안할 때 리더는 안정감을 주고 사람이 방황할 때 방향을 보여준다. 리더는 사람을 관리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돌본다. AI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라는 말을 듣는 존재는 인간 리더뿐이다. 리더십은 결국 감정의 에너지 관리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다. 사람은 공감으로 움직인다. AI 시대의 리더는 사람을 움직이는 감정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한다. 4. 리더의 판단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AI는 빠르다. 하지만 리더는 반드시 빠를 필요가 없다. 리더의 가치는 속도보다 방향에서 나온다. 기계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답을 내리지만 리더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때로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AI는 논리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지만 리더는 사람에게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판단력이며 AI가 영원히 따라올 수 없는 인간 리더의 핵심 능력이다. 5. 인간 중심 리더십의 4가지 원칙. AI 시대의 리더십은 권력이나 통제력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철학에서 출발해야 한다. 1. 엠퍼시 공감. 데이터를 넘어 마음을 본다. 리더는 수치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이다. 2. 퍼퍼스 목적의식.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묻는다. 목적이 분명할 때 조직은 흔들리지 않는다. 3. 어댑터빌러티 적응력. AI는 규칙에 강하지만 변화에는 약하다. 리더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유연하게 배우고 변한다. 4. 인테그러티 진정성. 가식 없이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 알고리즘은 흉내 낼 수 있어도 진정성은 모방할 수 없다. 6. 미래의 리더는 기술자가 아니라 해석자다. AI가 정보를 만들어내는 시대의 리더는 그 정보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계는 데이터로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말하지만 리더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왜 중요한가를 이야기한다. 결국 리더는 이야기의 사람이다. 조직의 목표를 숫자가 아니라 스토리로 바꿔주는 존재다. 7. 진짜 리더는 사람을 대체하지 않는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듯 나쁜 리더는 사람을 도구로 대체한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사람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리더의 역할은 AI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리더십은 대체가 아니라 동반의 예술이다. 8. AI 시대. 리더가 가져야 할 마지막 용기. AI 시대의 리더는 모른다고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진정성, 인간의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이 새로운 시대의 힘이 된다. 기계는 결코 불안하지 않지만 인간은 늘 불안하다. 그래서 인간은 성장한다. 리더는 그 불안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든다. 9. 결론. 인간이 남는 이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리더십이란 결국 사람을 향한 신뢰다. AI는 신뢰를 계산할 수 없고 인간만이 그것을 쌓을 수 있다. AI가 데이터를 연결할 때 리더는 마음을 연결한다. AI가 예측할 때 리더는 꿈꾼다. 그 차이가 바로 인간이 남는 이유, 그리고 리더가 필요한 이유다. 리더십에 잦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품성이다. 누군가는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리더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리더십의 자질은 카리스마나 말솜씨, 명석한 머리보다 훨씬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책임을 끝까지 지려는 태도, 그리고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 이 세 가지가 리더십의 기초이며 그 위에 리더로서의 여러 자질이 자라난다. 1. 비전. 멀리 보는 눈. 리더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이다. 리더에게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은 비전이다. 비전이란 단순한 목표나 숫자가 아니다. 비전은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를 스스로 믿고 남에게 설득할 수 있는 힘이다. 훌륭한 리더는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이렇게 하자보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말한다. 그 말에는 목적이 있고 믿음이 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고 따라온다. 비전이 있는 리더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준다. 그가 제시하는 방향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앞을 본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용기를 준다. 리더십은 결국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눈에서 시작된다. 이 공감 마음을 이해하는 귀. 리더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자질은 공감력이다. 리더는 논리로 팀을 이끌지 않는다. 리더는 마음으로 사람을 이끈다. 공감은 단순히 그래, 내 마음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껴보려는 태도다. 진짜 리더는 부하의 실수를 탓하기 전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를 먼저 묻는다. 그 한 걸음의 이해가 신뢰를 만든다. 리더가 팀원의 감정을 공감할 때 조직은 안전해진다. 사람은 실수로 배운다. 하지만 공감 없는 리더 밑에서는 아무도 배우지 않는다. 리더가 감정을 이해할 줄 알면 팀은 마음을 열고 함께 성장한다. 공감력은 리더십의 따뜻한 심장이다. 리더가 차가우면 조직은 얼어붙고 리더가 따뜻하면 구성원들은 스스로 불을 지핀다. 3. 결단력. 망설임을 넘어서는 용기. 리더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부분 정답이 없는 문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결단력은 완벽히 준비된 뒤에 내리는 결정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책임지고 선택하는 용기다. 리더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을 회피하는 리더는 반드시 팀을 잃는다. 결단력 있는 리더는 모든 결과를 자신이 감당한다.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조직을 단숨에 단단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리더의 완벽함보다 용기 있는 태도에 감동한다. 결단력은 두려움을 모르는 태도가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4. 소통. 말이 아니라 연결의 기술. 리더십에서 소통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듣고 진심으로 답하는 것이다. 좋은 리더는 말을 잘하기보다 귀를 잘 기울인다.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리더를 신뢰한다. 리더가 아무리 똑똑해도 말을 독점하면 조직은 멀어진다.
소통은 방향을 맞추는 과정이자 관계를 쌓는 기술이다. 리더는 자신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대신 모두가 답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준다.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은 회의가 즐겁고 실패해도 서로를 탓하지 않는다. 그런 분위기는 리더의 언어에서 시작된다. 5. 진정성, 말과 행동의 일치. 리더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그 말이 그의 행동과 일치해야 한다. 진정성은 리더십의 뿌리다. 사람들은 리더의 말이 아니라 리더의 일상을 본다. 리더가 자신이 말한 대로 행동할 때 그 조직은 신뢰를 얻는다. 진정성이 없는 리더는 아무리 똑똑해도 오래가지 못한다. 진정성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때로는 부족해도 좋다. 다만 그 부족함조차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진정성의 또 다른 이름이다. 6. 겸손, 자신보다 타인을 높이는 품격. 리더는 위에서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래에서 받쳐주는 존재다. 겸손은 리더를 인간적으로 만든다. 겸손한 리더는 다른 사람의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런 리더 밑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더 큰 사람이 된다. 리더가 모든 걸 아는 척하지 않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함께 배우자고 말할 때 조직은 살아있는 배움의 공동체가 된다. 겸손은 리더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지혜다. 7. 회복력, 다시 일어나는 힘. 리더는 항상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맞고 가장 많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리더에게는 회복력, 리질리언스이 꼭 필요하다. 회복력은 무너지지 않는 강함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유연함이다. 위기를 만난 리더는 두 가지 선택을 한다. 하나는 불평하며 멈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움을 찾으며 일어서는 것이다. 좋은 리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고 그 경험을 조직과 나눈다. 괜찮다. 우리 다시 해보자. 이 한마디가 리더십의 진짜 힘이다. 8. 책임감,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 리더십의 마지막 자질은 책임감이다. 리더는 조직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신뢰를 책임진다. 성과가 좋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나서서 책임지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리더다. 책임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드러난다. 평소엔 보이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된다.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면 조직은 혼란에 빠진다. 반대로 리더가 책임을 짊어질 때 사람들은 그를 위해 다시 일어선다. 맺으며 리더십의 자질은 결국 인간다움이다. 비전, 공감, 결단, 소통, 진정성, 겸손, 회복력, 책임감이 모든 단어의 공통점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태도다.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다. 리더십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따뜻한 영향력이다. 리더십의 본질은 내가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 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이다. 일상에서 길러지는 리더십. 거창하지 않은 순간에 진짜 리더십이 자란다. 리더십은 무대 위의 화려한 연설이나 조직의 CEO만이 갖는 능력이 아니다. 진짜 리더십은 평범한 일상 속의 선택과 태도에서 자란다. 리더십은 타고나는 성향이 아니라 훈련되고 다듬어지는 습관이다. 사람들은 흔히 리더십을 큰 일을 이끄는 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리더십은 작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가정에서의 대화, 직장에서의 협업, 친구 관계에서의 배려, 이 모든 순간이 바로 리더십의 훈련장이다. 1. 스스로를 이끄는 연습부터 시작하라. 리더십의 첫걸음은 자기 리더십이다. 자기 리더십은 자신을 통제하고 동기부여하며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능력이다. 하루를 계획 없이 보내는 사람은 남을 이끌 힘이 없다. 리더는 먼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가치를 실천할까?
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10분이라도 명상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기. 해야 할 일 3가지를 기록하고 하나씩 실천하기. 미루지 않고 바로 처리하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책임감이라는 리더십의 핵심이 된다. 리더십은 거대한 비전 이전에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출발한다. 경청의 힘을 훈련하라. 리더십은 말하는 기술보다 듣는 기술에서 빛난다. 진정한 리더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한다.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다. 일상에서 경청 훈련을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1. 대화 중 끼어들지 않는다. 2. 상대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준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란 거지. 3. 판단하거나 조언하기보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느꼈어? 처럼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훈련은 타인의 신뢰를 얻고 의사소통에서 생기는 오해를 줄이며 결국 사람을 이끄는 힘으로 이어진다. 경청은 나를 낮추는 힘이며 그 겸손이야말로 리더십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3. 결정과 책임을 훈련하라. 리더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다. 문제는 올바른 선택보다 결정 이후 책임지는 태도에 있다. 일상에서 리더십을 키우려면 작은 결정에도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 식사 메뉴를 스스로 정하고 결과를 감당하기. 직장에서 맡은 일의 결과를 남 탓하지 않고 분석하기. 약속을 어겼다면 이유를 변명하지 않고 솔직히 인정하기. 리더십은 결과를 완벽히 만드는 힘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도망가지 않는 힘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점점 더 영향력을 얻는다. 결정은 용기를 키우고 책임은 신뢰를 만든다. 이 둘의 반복이 곧 리더십의 뼈대를 세운다. 4. 피드백을 주고받는 훈련. 리더십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능력이다. 그 핵심이 바로 피드백이다. 피드백을 주는 법은 단순하다. 비난이 아닌 성장을 위한 조언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부족했어 보다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처럼 미래 지향적 언어를 사용한다. 또한 리더는 피드백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더 신뢰하게 된다. 피드백은 리더십의 거울이다.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리더십의 성장이다. 5. 감정 리더십을 연습하라. 리더십의 많은 부분은 감정 관리에서 갈린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관계가 무너진다. 감정 리더십이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에 맞게 다스리는 능력이다. 일상에서 감정 리더십을 기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감정 일기를 쓴다. 오늘 화난 일, 기쁜 일, 이유를 기록. 2.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10초간 숨을 고른다. 3. 문제 상황을 감정이 아닌 사실로 다시 바라본다. 지금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리더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을 활용한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주변을 안정시키고 그 안정감이 곧 리더십의 신뢰로 이어진다. 6. 공동체 속에서 협력 훈련. 리더십은 타인과의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 가족, 직장, 친구 모임 등 어느 공간에서든 협력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리더십 훈련이다. 협력 훈련의 핵심은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나서서 역할을 조율하기. 가족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자가 되어보기. 친구 모임에서 의견이 갈릴 때 모두가 만족할 대안을 찾아보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율력, 인내, 타협, 설득이라는 리더십의 근육이 단련된다. 협력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다.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며 균형을 맞추는 훈련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리더십의 기초다. 7. 비전을 세우고 공유하는 연습.
리더십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가? 를 아는 힘이다. 비전이 없는 리더는 나침반이 없는 항해자와 같다. 일상에서도 작은 비전을 세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엔 가족 모두가 웃는 시간이 많아지게 하자. 팀의 분위기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자. 올해는 나 자신을 더 믿고 행동하자. 그리고 그 비전을 주변과 나누는 것이다. 리더는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함께 꾸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다. 비전은 크기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 진정성은 리더의 말보다 행동에서 전해진다. 8. 감사와 인정의 습관. 리더십은 권위가 아니라 존중의 언어로 유지된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한다. 일상에서 리더십을 훈련하려면 감사와 칭찬을 습관처럼 표현해야 한다. 덕분에 일이 잘 됐어요. 그 아이디어 참 좋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이런 짧은 말이 한 사람의 자존감을 세우고 조직의 신뢰를 만든다. 리더십은 결국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기술이기도 하다. 감사와 인정은 따뜻한 리더십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다. 결론, 리더십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리더십을 훈련한다는 건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자격증이 아니라 태도의 총합이다.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함께 가려는 마음을 반복 훈련할 때 어느새 우리는 리더가 되어 있다. 리더십은 선천적 능력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다. 리더십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꾸는 힘이다. 우리 같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같이 공부하기로 해요. 웅이 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요.